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만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현재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나? 만족이라는 게 뭐지? 제가 막 던진 이 문장들이 아마도 여러분의 잔잔한 호수 같던 마음에 잔물결을 일으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거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리고 나의 감정이라는 거 조금 더 알게 될수록 사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게 별로 없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늘 변하는 마음, 아마 지금도 내가 생각하는 만족의 형태는 계속 바뀌고 있을 겁니다. 아, 이렇게 변해있구나. 아, 이렇게 변해버렸구나.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는 나의 마음. 그래서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관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제안 드려봅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85번째 산책.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서정모입니다. 원정의 명료한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원정의 명료한 아침. 오늘 이 시간 원정의 명상요가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매주 뵙고 싶은데요. 아쉽습니다. 아, 저만 그런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 매번 볼 감사합니다. 때마다 너무나도 반가운 얼굴. 네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오늘은요, 만족과 불만족. 이거 우리 많이 듣는 얘기인데 네. 개념을 정리하기 전에는 그냥 뭐 만족해. 그냥 뭐 이거는 불만족이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네. 만족과 불만족의 개념을 정리하면서요. 함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만족에 대한 의미를 좀 실천해 볼 수 있을까. 사전적인 의미부터 삶의 실천법까지 쫙 정리를 좀 해봤어요. 아, 그러게요. 사실 정말 자주 쓰는 단어도 어. 이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이지?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좀 심오해지거든요. 오늘 이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좀 시작을 해볼까요, 선생님? 우선은 만족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단어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만족이라는 거는 마음이 흡족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사전적인 의미가 우선은 첫 줄에 딱 나와요. 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왜 만심이 아니고 만족이야 이랬는데 이게 발족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뿌리, 아. 예, 그 바닥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뿌리부터 아주 흡족하고 가득 차서 더 이상 뭔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아주 밑바닥부터 그 위까지 가득 찬 상태, 더 네. 뭔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아. 상태가 만족한 상태다 이렇게 보고요. 네네. 그래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흡족하다. 흡족하다. 예, 그러니까 더 이상의 뭔가 필요한 게 아. 없다라는 의미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마음이 흡족한, 마음이 좀 차 있는 이런 느낌이어서 왜 만심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밑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좀 차 올라야지 예, 마음이 좀 흡족해진다 이런 의미인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이미 그 뿌리부터 만족한 상태로 가득 찬 상태도 의미가 있는데요. 네. 이게 요가적으로 보면은 근본적인 뿌리, 차크라에서 보면은 근본 뿌리를 배꼽 아래로 보는데요. 네. 항문과 생식기 2분의 1 지점에 회음혈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에너지가 가득 차서 이게 차크라가 7개 바퀴가 잘 돌 때 모든 것이 만족하고 넉넉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라는 것과도 좀 이어지는 예.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해서 요가적으로도 좀 살펴봤는데요. 네네. 여기에 대한 명언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우선 책은담에서 보면 눈앞에 닥쳐오는 모든 일들에 만족할 줄 알면 그것이 곧 유토피아다. 하지만 만족할 줄 모르면 그것이 곧 괴로운 세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조지 포웰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들의 고민을 헌자루에 담아서 버리세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당신들의 고민을 네. 헌 자루에 담아서 버려라. 음. 그래서 고민의 무덤을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 그리고 웃어라, 웃어라, 웃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얘기는 인도의 스와미 베다 바라티라고 요가의 교황 같은 분도 돌아가시기 마지막 수업에 네. 스메레타, 스메레타, 스메레타에서 미소 지어라, 아, 미소 웃으라. 지어라. 예, 그 얘기를 하셨는데 조지 포웰이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어. 예,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체스터톤 같은 경우에는 참 만족은 주어진 상황을 최대로 이용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이거 만족하지 않아. 이건 좀 문제 있어가 아니라 그래 이 상황 그냥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최대로 이용할 것인가를 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국에서나 프랑스에서는 만족이라는 말이요. 기뻐한다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러게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조지 포엘의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선생님이 해주실 이야기를 네. 좀 축약한 게 아닐까 맞아요. 하는 짐작을 해봤습니다. 네네. 자, 오늘 만족과 불만족 이걸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음, 누구나 만족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맞아요.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게 되면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그게 참 수행에서도 핵심인데요. 네. 그걸 알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좀 그 깨달음을 파편이라도 좀 예. 나눠주고 가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발만 살짝 담가볼까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욕구나 욕망이 깨진 독과 같다. 그래서 음. 이게 채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이거는 거의 뭐 불나방이 불로 뛰어들듯 내가 죽을 걸 알면서도 따라가는 게 욕구, 욕망, 감정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만족스럽다의 기본을 보면 욕구나 욕망과 감정을 만족시키는 거지 그 주변에 다른 어떤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욕구를 갖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갖고 있으면서 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처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네. 나 자신에 대한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음. 예를 들면 이게 그냥 불만족 같은 경우 그냥 얹잖아. 그냥 뭔가 좀 이렇게 미소 지을 만한 상황이 아니야.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불만족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미소를 짓고 있는가? 네. 내가 지금 만족한 상황인가 아닌가를 내 얼굴에서 먼저 보면서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욕구나 욕망이나 감정의 상태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이때 긍정적인 습관을 가져라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긍정적인 습관을 많이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그 안에 불만족과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라고 보는 게 요즘에 또 새로운 심리학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그 안에는 네. 이미 불만족이 있지 않은가. 그 불만족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긍정 막 이런 마인드 중요하다고 보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에 너무 집착하면 또 아. 불만족이 오히려 네. 더 훅 올라와서 부정적인 음. 마음이 나를 덮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니까 긍정적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네. 만족한가 만족하지 않는가 나 지금 이런 상태구나 인지하는 게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너무 의지적으로 내가 만족해야 된다, 긍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순간 이 밑에는 좀 맞아요. 불만족이나 좀 부정적인 것들이 깔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예, 거네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 게요. 살다 보면은 이렇게 좀 불만족할 때 내가 어떤 힘을 발휘해서 이 상황이 좀 더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불만족의 상황에서 내가 어떤 걸 좀 많이 배우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또 나쁘게 볼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불만족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에 이제 칼 융의 연구소장이었던 존 레비가 사용한 단어인데요. 이게 어플루엔자라고 네. 해서 부자병. 그러니까 나는 이미 풍족한데 거기에 또 다른 뭔가를 바라는 그게 불만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풍요 시대에 만연되는 소비 중독 바이러스다. 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전에는 먹고 사는 것만이라도 감사하고 좋았는데 네. 지금은 그거 넘어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도 뭐 2G 쓰다가 네. 뭐 5G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빠른 걸 원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게 이제 더 과소비로 가면서 조금 더 만족스럽게 조금 더 내 욕구를 만족시켜봐. 내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네. 사람들이 막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플루엔자라고 해서 어플루엔자는 풍요를 뜻하는 어플런스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독감을 뜻하는 인플루엔자를 네. 같이 섞어서 이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정말 잘 만들지 않았나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의 불만족 상황을 한 번에 그냥 딱 정리가 돼버리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욕심이 많은 경우에 많이 가질수록 더 갖고 싶다. 근데 그 많이 갖고자 하는 마음을 지워야 되는데 네. 중고 자전거를 샀을 때는 와, 나 자전거 생겼어 이러고 좋아하다가 지나가는데 더 좋은 자전거가 있다. 네. 내 건 왜 이러냐 이러면서 옆에 거 보면서 아, 나 저거 사고 싶어 이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족이라는 게 물질적인 거에서는 좀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에서 불만족이 먼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감각이 외부로 향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눈, 코, 귀, 입이나 촉각으로 봤을 때 와 이게 더 좋아 보여 하면 우리는 거기에 홀릭되고 따라가면서 지금 상황에 불만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그냥 홀릭돼서 따라가지 말고 약간 거리감을 두고 나 지금도 충분한 거 아니야? 네. 아, 나 지금 감각에 따라가고 있구나라고 약간 감각과 거리감을 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불만족인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나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불만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나의 지금의 상태를 치고 나가서 더 발전적인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고치고 수정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는 나에게 내가 교과서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서 네. 나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불만스러운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또 지나치게 길게 가면 거친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지쳐버리니까요. 내가 지쳐버리고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무기력증에 빠지기 쉬우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조율할 수 있는 어떤 힘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오늘 원정혜 선생님과 함께 이 만족, 불만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가지게 된 좀 취미라고 해야 될까요? 여가를 보내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무표정한 얼굴을 보는 거예요. 독특한 취미이시네요. 그죠. 이게 저희가 뭐 대화하거나 이럴 때는 감정이 있는 상태니까 그 감정이 표정에 드러나잖아요. 근데 저 걸어가는 사람들은 무감정 상태로 이제 걸어가다 보니까 평소에 제일 많이 짓는 표정을 지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불만이 많거나 좀 만족이 없는 상태인 사람들의 얼굴은 보면은 그런 게 좀 드러나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신체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네.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우선 입꼬리가 내려가 있고요. 눈꼬리는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콧구멍에는 화가 네. 코 옆에 이렇게 콧망울 있죠. 네. 그게 부푼다 그래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종아리가 많이 긴장되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요. 그리고 옆구리가 그렇게 네. 처진다고 그래요. 옆구리가 제가 터진다고요? 옆구리를 잡아봤잖아요. 옆구리가 처지면 네. 오장육부 순환이 안 되면서 지방이 갈 길을 잃으면 옆구리 쪽으로 마른 분들도 힘이 없으면서 그게 처지는데 한의학으로 보면 옆구리는 담경락에 해당하면서 네. 내가 판단하고 용기를 갖고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힘에 영향을 받는데요. 네. 그럼 이거 심리학과 한의학이 연결되나 뭐 이렇게까지 제가 생각을 혼자 이게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연결은 될 수 있지 않나? 약간 그러네요. 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네. 불평불만이 많으면 말씀하신 대로 얼굴 표정에서 이미 드러나고요. 그게 신체적으로도 부종이 온다거나 순환이 안 돼서 지친다거나 네. 뭔가 즐거운 일이 없다거나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얼굴에도 드러날 네. 뿐만 아니라 네. 몸에도 다 드러난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신 거네요. 네. 자, 이 불만, 만족, 이 불만족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뭐 과거에도 어떤 이 만족과 관련된 이야기가 네네. 준비가 돼 있네요,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정조 이산 어록에도요. 이미 만족에 대해서 이런 예화가 있었다 하면서 일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주 더웠다 그래요. 근데 특히 정조는 침실 남쪽 건물에 이제 머물렀었는데 그게 처마가 낮아가지고 한낮이 되면 햇볕이 그냥 직광으로 뜨겁게 막 들어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신하가 보다 못해서 이 방이 협소하고 한여름이면 더욱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건물을 별도로 지어서 뭔가 이렇게 좀 서늘하고 좋은 여름을 보냅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정조가 지금 좁은 이곳을 버리고 다른 서늘한 곳으로 옮기면
거기에서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또 다른 서늘한 곳을 생각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참고 견디면 이곳이 바로 서늘한 곳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수초작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가 유심조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모든 게 마음에 달려 있다. 이렇게 그 원효 대사의 예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만족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상황을 굉장히 지혜롭게 보는 거면서 내면에 집중할 수 있고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네. 어떻게 보면은 아주 굳건한 내 심지, 믿을 만한 어떤 뭔가 믿음이 가는 사람이네 하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이 만족과 불만족은 결국 상황의 변화보다는 내 안에 내 마음의 변화가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다. 네,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선생님은 어떤 상황에서 불만족을 느끼십니까?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감정적일 때 아, 욕구를 보고도 네. 거의 홀릭되듯이 따라가는 나를 보면서 미친 거 아닌가? 약간 불만족 정도를 넘어서서 네. 이건 정상 아니야 이렇게 느껴요. 근데 선생님 지금 요가나 명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수행하시면서 네네.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네. 도움이 됩니까? 이 요가가요. 불만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네. 잠재우고 만족의 상태로 가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는 게요. 네. 뭐 누구를 얘기하면은 좀 약간 비웃음이 될 수 있어서 제 예를 들면 네.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앞에 뭐 쓰레기를 버리러 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풀 메이크업과 아, 선생님이요? 네, 색깔을 오. 맞춰야 되며 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문 밖을 나가질 않았어요. 머리를 가르는 어떤 선이 정확하지 않으면 네. 그날은 일을 안 해요. 오. 완벽주의요. 그래서 옷이 구겨지면 네. 방송 화면 앞에 안 섰어요. 그래서 다리미를 상시 들고 다녔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지금은 네. 뭐 사람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저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요가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을 때 내 삶의 어떤 질이 높아지고 재능이 더 개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불만족이라는 어떤 선을 만들어 놓고 만족이라는 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네. 언제나 지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가적으로 만족한 상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우리 작가님은 그래도 선생님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다행이에요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요. 네. 잔소리 같은 얘기 정말 듣기 싫은데 이거 잔소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냐하면 우리는 네. 욕구를 다 알고는 있고 따라가게 되는데 네. 그거를 누군가 정리해 준다는 건 참 이게 뜨거운 감자라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 그냥 후루룩 정리해 드릴까요? 그리고 걱정하시지만 아마 필요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네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이나 수면욕이나 성욕이나 명예욕 이거를 만족하기 위해서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요. 예를 들면 식욕을 계속 따라가게 되면 병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면욕을 따라가다 보면 삶에서 활기찬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성욕을 따라가다 보면 명예훼손이나 성추행이나 뭐 이래서 방송에 나오게 되죠. 뉴스에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명예욕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거는 소송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욕구만 좀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만족한 상황을 많이 만들 수 있고요. 네. 불만족에서 조금 멀어질 수가 있는데요. 일상에서 만족하기 위해서는 요가에서는 그래서 고삐를 맨다. 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삐라는 게 야생마 같이 뛰어다니는 그 욕구와 욕망과 감정 같은 상태를 내가 오감을 조절하고 제어함으로써 이렇게 고삐를 잡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를 요가에서는 이제 요가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요. 그렇게 오감을 제어해서 만족한 상태로 간다는 건 수행과 맞닿아 있을 정도로 내 삶을 아주 고요하게 하고요. 자유롭게 하면서 평화롭게 만드는 네. 기본 지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만족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조건, 타인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하나운 선임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다. 예를 들면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그냥 경제적으로 편하고
내가 직업 편하고 가정적으로 편해서 난 그냥 먹고 살다가 그냥 이렇게 한 생을 마감할래 하면 그 주변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만든 까르마하고 내 삶의 숙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갚게 돼요. 그렇게 지혜롭게 본다면 조금 더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타인의 시선에 끄달리기보다는 네. 이거는 내가 나누기 위해서 뭐 이렇게 꼭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삶을 만족스럽고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해야 돼. 그래야지 나도 평화롭고 타인도 돕게 되면서 내 삶의 숙제가 늘어나지 않고 만족한 상태가 많이 오게 될 거야라는 걸 느낄 수 있을 텐데요. 네. 외모의 기준이라든지 삶의 어떤 경제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보이긴 보이지만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아마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미인에 들어갈 거예요. 그때는 약간 뽀동하면서 배도 나오고 약간 얼굴도 뽀동하고 크고 이러면은 예쁘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비너스도 보면은 그 시대에 제가 태어났으면 난 미인이겠구나라고 지금도 생각하는데 미인이시잖아요.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거의 스키니처럼 말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 계속 따라가다 보면 나는 만족한 상황을 가질 수가 없는데요. 채우려고 하면 만족할 수 없지만 비우고 나누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면 만족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누고 비우고 하는 데는 그 양이 중요하지 않은데 채우는 거는 중요하게 우리가 느끼잖아요. 네. 그래서 줄어드는 것에 대한 행복감을 가지면 만족한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가 제일 중요한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런 생각도 드는 게요. 네. 물론 음, 당연히 음, 뭔가 외부의 시선이나 이런 걸로부터 내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음, 그 끝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누는 이런 나누는 삶으로 가려면 음. 내 안에 좀 뭔가가 있어야 나눌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뭔가 그래도 외부적인 어느 음. 정도의 칭찬이나 뭐 외부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좀 들어서 내 안에 있는 걸 좀 채워 놓은 다음에 이걸 좀 나눌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지금 내 안에 뭐가 없는데 어떻게 나누지?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다 공감하지 않을까요? 저도 공감해요. 그래서 네. 제가 그걸 경전에 막 찾아봤어요. 네. 나 아무것도 없는데 몰라 너. 음, 그랬더니 경전에 나와요. 이미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네. 큰 선물이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미소다. 그래서 어, 따뜻한 미소를 나누고 좋은 자리를 나누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나누는 게 가장 큰 나눔이고 그것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말과 행동으로서 나누어서 사람의 어떤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면 네. 그거는 더 없는 선물인데 왜 그걸 나누지 못하는가 하는 게 이미 경전에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미 있었죠. 그때도. 그러게요. 5천 년 전에도. 그래서 나눌 수 있다라고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이게 공자가 이제 사슴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새끼줄을 이렇게 몸에 메고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어떤 노인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선생님 뭐가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는데. 네. 그랬더니 이 노인이 90이 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요. 뭐라고요? 만물 중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정말 어렵다. 만물 중에 최고가 사람이고 거기에 가장 우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감사함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태어나면서 이때는 많이 사람이 죽었잖아요. 네. 강보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인생도 있는데 90세까지 살아서 자연사 한다는 건 신의 선물인데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건 감사함이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했대요. 네. 근데 그에 반대되는 또 예가 있어요. 불만족으로 살아온 나귀에 대한 것들. 이거 우리 아마 동화 보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살다 보면 직업에 대해서 정말 불평불만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이 나귀가 자기 직업에 대해서 불평을 가진 거예요. 무슨 직업이었어요? 도자기공에 물건을 나르면서 나는 먹이도 많이 못 먹고 이 무거운 걸 나르러야 되니 난 너무 괴롭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신이 그래 넌 그럼 다른 직업을 하고 있는 어떤 주인을 원하니 그랬더니 그렇다. 그래서 들어줬어요. 네. 그 다음에 간 데가 피역공이에요. 더 힘든 거네요. 네, 더 힘들고 일도 많이 하지만 결국은 내 가족까지 저 사람이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삶에 대해서 내 직업에 대해서 감사함을 갖지 못하고 계속 불평불만만 하게 되면 나중에는 더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는 예화나 일화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자리에서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를 먼저 손꼽아서 세워본다는 건 네.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자, 오늘 이 만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선생님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한다면 네.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순간순간 일어나는 어떤 욕망의 파도라든지 힘들고 괴롭다는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거 내가 왜 이걸 해야 돼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언젠가 하지 못한 삶의 숙제가 지금 왔으니 지금도 안 하면 또 더 괴로워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가온 순간을 감사함의 만족으로 느끼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느끼면 불만족 상황을 만족으로 바꿀 수 있는 일들은 정말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만족을 만들 수 있다라는 알지만 어려운 얘기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지막에 해주신 이야기가 지금 가슴에 콱 예. 박혔어요. 네.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명료한 아침 명상 요가 전문가 원정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85번째 산책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 남기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86번째 산책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